진피입니다. 진피. 진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귤껍질이나 그죠? 귤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청열 해독약으로 소개할 이 진피는 물풀의나무의 뿌리껍질입니다. 근데 이제 뿌리껍질을 많이 생산하기에는 저희 농장에도 거기 산길 오셨죠, 여러분들. 물풀의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뿌리를 캐기가 힘들어요. 그 나무 껍질을 쓰는데 그게 이제 일명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여기. 네, 요거. 네. 이게 이제 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목진피. 근데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 지금 뭐 이 통풍이잖아요. 통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통풍에 넣어야 돼요. 이게 통풍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물풀의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파리를 말려서 차로 마셔도 됩니다. 좀 연하죠. 그런데 원래는 뿌리 껍질의 효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도 뭐 소개하겠지만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에 속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통풍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중의학에서는 뭐다? 염증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선차에도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열비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열비에 이 물풀의나무의 뿌리껍질 혹은 나무 껍질, 잎 이것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비의 처방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폐장초, 우리 마타리 뿌리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은화 아시죠? 금은화, 은화 등. 그래서 금은화의 그 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파리하고 줄기. 네. 그 다음에 또 이 통풍에 좋은 게 뭐였죠? 토복령이었죠. 토복령. 토복령도 뭐예요? 이 청밀의 덩쿨을 이파리도 쓰고 그렇죠? 이 뿌리도 쓰는데 대체적으로 이 비율을 대체적으로 이제 좀 여러 번 맞춰 쓰시는데 되면 1대 1대 1로 해서 감초까지 넣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통풍에 좋은 차.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은화 등 목진피,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예요? 저 마타리 뿌리, 폐장초, 네. 그다음에 청밀의 이파리, 그다음에 그 뿌리 가감해서 쓰셔도 거기에 감초. 그다음에 이제 뭐 약품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제 의아리죠. 의아리는 좀 독해요. 저긴데 약품으로 쓰니까 차로 마실 때는 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피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요새 하도 통풍 환자들이 많아요. 뭐 치맥에다가 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뭡니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대체적으로 통증도 심한데 우리는 염증성 관절염으로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혈액을 깨끗하게 했던 우리 차가 있었죠. 제가 염증성 관절염에도 혈액이 깨끗해야 염증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뭐였어요? 단삼 환심차. 단삼 환심차를 추천해줬죠. 예. 그래서 그 단삼에 가감을 해서 우리가 쓰는 차인데 제가 임상을 해서 이제 식품으로 물론 단삼은 식품으로 써서 식품으로 판매를 했고 또 오랫동안 협심증의 요약으로 제가 이제 많이 썼었는데 그 중에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이 류마티즘성 관절염이 이렇게 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로 심했는데 그 수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염증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독약을 가감을 하면 부작용이 없이 쓸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진피가 이거는 뭐예요? 아주 쓰죠. 그냥 여기 담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 쓴맛이 아까 뭐예요? 안 써져 있죠. 여기 심장에도 들어가서 심장의 열독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론 양면경 이 대장 조금의 기운과 걸쳐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왜 대장에 들어가냐면 이게 설사를 멈추게 해요. 설사. 어떤 설사겠어요? 염증성 설사, 이질 설사죠. 이것을 여기 혈리 2급 후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2급 후중. 그러면 좀 냄새가 심하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뭐예요? 금방 갔다가 다시 뭐예요? 그냥 무거워요. 그죠? 다시 또 가야 되죠.
이게 이급후중의 뜻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뒤가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계속 보는데 이게 냄새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력이 있다. 이게 이제 급성으로 가면 뭐 여러분 빨리 병원을 가서 물든 항생제를 해서 가감을 해야 되지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물풀의 나무 뿌리 껍질하고 쓰는 게 뭐였어요? 바로 할미꽃 뿌리였죠. 백도홍탕. 그죠? 할미꽃 백도홍탕에는 백도홍과 그 다음에 황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 진피. 그렇죠? 황연이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향을 좀 가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목향을 가감해서 쓴다. 이게 이질설사에 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정로환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번 시간에. 그런데 또 좋은 게 있어요. 이 물풀의 나무 껍질은 피부병의 요약이에요. 여기 안 써있네요. 피부병. 특히 대장의 그 숙변, 습열독 이걸 제거해서 가려움증에 아주 좋습니다. 가려움증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청간명목, 그죠? 청간명목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눈은 간으로 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열독, 간에 쌓이는 열독 때문에 뭐가 생겨요? 우리가 백내장, 녹내장, 시력에 손실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예잖아요. 이게 뭐가 낀다는 얘기거든요. 예자가. 응? 그래서 이 하얗게 끼는 그런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지. 심한 어떤 치료에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눈이 항상 충혈되거나 눈병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되 껍질 이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6번을 덮어야 돼요. 6번. 여러분 여기는 다 청년 해독약은 언제 쓰는 거예요? 실증. 그죠? 해독하고 이기하고. 그래서 뚫고 어혈을 제거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실증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허증에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기허증, 혈허증, 음허증, 양허증. 응? 이 변증, 조금 이따 변증을 제가 요약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변증을 알아야 한의학을 정복할 수 있고, 약초를 정복할 수 있어요. 증상으로 가면 실패를 합니다. 증상으로만 접근을 하라. 이게, 저도 뭐 당뇨에 좋은 약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변증으로 접근하면 더 정확합니다. 응? 변증으로. 어떻게? 그 증후를 하나씩 뭐예요? 나누는 거죠. 체질을 나누듯이. 이게 습열이냐, 환습이냐, 혈허냐.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증후라고 해요. 증후. 이제 그거를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진피. 첫째, 알 게 딱 하나 있어요. 뭐하다? 통풍으로 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대신 그냥 쓰지 마라. 이거를 덮어야 된다. 덮어야 중화가 된다. 제가 하듯이 여러분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식품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진짜 식품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진짜 치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약초와 친해져야 건강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을 때 저는 약초를 가지고 극복한 사람이다. 제가 골수 검사 2번 해다가 정말 비장, 하다못해 췌장까지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된다고 의사가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저는 약초로 극복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너무 뭐예요. 혈관 나이가 44세예요. 올해는 한번 또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약초 꼭 생활화 시켜야 정말 이 코로나 앞으로 모든 것들 중에 화학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가서 회복을 하자.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